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실화 같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죠? 사돈이 될 줄 몰랐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를 봤는데,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적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과거, 절대 잊고 싶었던 그 시절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더 끔찍한 건 그 사람이 앞으로 평생 가족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면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63세 윤혜숙 씨.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서 딸을 키워낸 정말 강인한 여성입니다. 10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한 후 이제 남자는 쳐다도 안 본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속마음은 정말 외로웠어요. 두 번째 주인공, 65세 박성호 씨. 은퇴한 은행 지점장으로 겉보기엔 정말 점잖은 신사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자녀들. 평범한 상견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상상도 못했던 운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2024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오늘은 윤지은 씨와 박준호 씨의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지은이는 아침부터 긴장되어 있었어요. 엄마, 너무 긴장돼. 혜숙 씨도 마찬가지였죠. 평생 남자는 쳐다도 안 본다던 그녀였지만 딸의 상견례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어요. 지은아,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혜숙 씨는 평소보다 한껏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파마를 새로 하고 옷도 새로 샀어요. 딸 결혼인데 대충 갈 수야 없지라며 혼잣말을 하면서요. 드디어 약속 시간. 먼저 도착한 건 신부 측 가족이었어요. 혜숙 씨와 지은이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신랑 측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호가 먼저 인사를 했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박성호 씨였죠.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성호 씨. 그런데 이 순간 혜숙 씨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거예요. 지은이가 이상하다는 듯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그래? 인사해야지. 그제야 혜숙 씨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윤혜숙입니다. 하지만 악수를 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뭔가 낯익은 듯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식사가 시작됐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젊은 커플은 열심히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부모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돈 어른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혜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은행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지점장까지 했었죠. 성호 씨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 은행이요. 혜숙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이때 성호 씨가 혜숙 씨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으로요. 식사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죠. 저희 부모님들, 왜 저러시는 거지? 지은이가 준호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뭔가 이상하시네.
평소 같으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였어요. 성호 씨가 혜숙 씨에게 살짝 다가갔습니다. 혹시 우리 옛날에 본 적 있지 않을까요? 혜숙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 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성호 씨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죠. 이 말을 듣고 혜숙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급하게 지은이 팔을 잡고 자리를 떠났죠. 그날 밤 혜숙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시간을 20년 전 2004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혜숙 씨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 10년 만에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거죠.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던 혜숙 씨. 복잡한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 때문에 은행을 자주 가야 했어요. 그때 담당해준 직원이 바로 박성호 씨였습니다. 부인, 서류가 좀 복잡하네요.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성호 씨는 항상 친절했어요. 복잡한 금융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지친 혜숙 씨에게 따뜻한 차 한 잔도 건네곤 했죠. 힘드시죠? 이런 일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정말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다 새로워서. 어느 날은 혜숙 씨가 은행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숨겨놓은 또 다른 계좌를 발견한 날이었거든요. 괜찮으세요?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10년을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인은 충분히 강한 분 같은데요. 그 말 한마디가 혜숙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았던 시절에 낯선 은행 직원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정말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부인 같은 분이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업무상 만나는 관계였지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성호 씨도 기혼자였어요. 그것도 혜숙 씨처럼 문제가 있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혜숙 씨가 물어봤어요. 과장님도 행복하세요? 성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행복이 뭔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참 비슷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정도였죠. 이혼이 성사되고 혜숙 씨는 지은이를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성호 씨와의 인연도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정말 기묘한 법이에요. 20년 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상견례 다음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생각해봤는데 우리 시댁이랑 같이 살면 어째?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 외롭잖아. 혜숙 씨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돈 어른도 혼자시고 엄마도 혼자고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혜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성호 씨에 대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상견례 이후 두 집안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어요. 결혼 준비라는 명목하에 말이죠. 어느 토요일 저녁 지은이의 제안으로 두 가족이 함께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어요. 우리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만나요. 어차피 가족 될 텐데.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준호와 지은이는 신나게 떠들고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죠. 사돈어른, 소주 한잔 하시죠. 성호 씨가 혜숙 씨에게 술을 따라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잔을 주고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20년 전에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옆에서는 지은이와 준호가 결혼 계획에 대해 열심히 떠들고 있었어요. 허니문은 어디로 갈까? 나는 유럽이 좋겠는데. 그래. 그럼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어째? 하지만 부모들은 젊은이들의 대화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은이가 주방에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잠깐 둘만 남은 순간이었어요.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숙 씨, 네, 당신, 아직도 예쁘네요. 그때처럼. 혜숙 씨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20년 전에도 당신이 힘들어할 때도 이렇게 예뻤어요. 성호 씨,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지금 알아요. 사돈지간이라는 거.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요? 아, 아니야. 고기가 좀 매워서. 하지만 혜숙 씨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혜숙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내가 미쳤나? 딸의 시아버지를. 이건 정말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성호 씨에게 향했어요. 20년 전 그 따뜻했던 말들, 위로의 손길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한편 성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오늘 좀 이상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응, 왜? 자꾸 사돈 어머니만 쳐다보시던데. 그랬나? 미안하다. 뭔가 낯익어서. 성호 씨도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지난 일인데 자꾸만 그때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혜숙 씨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마지막 손님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바로 성호 씨였습니다. 아직 안 닫았죠? 사돈어른,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성호 씨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그냥 지나가다가요. 뭐 간단한 거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혜숙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뭘 드릴까요? 소주. 소주나 한 병 주세요. 혜숙 씨가 안주와 함께 소주를 가져다 줬어요. 성호 씨는 혼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 두 병. 계속 마시더니 결국 많이 취했어요. 사돈어른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드세요. 혜숙 씨. 네. 혜숙아. 갑자기 반말을 하는 성호 씨. 사돈어른,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이제 그만 모른 척 하자. 뭘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성호 씨가 혜숙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0년 전에 우리 뭔가 있었잖아. 그것도 모른 척 할 거야? 혜숙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은행 직원이랑 고객 사이였다고요. 정말? 그럼 왜 내가 당신 손 잡아줄 때마다 당신도 떨렸어? 왜 내 눈을 그렇게 바라봤어? 혜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성호 씨,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이제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이라서 뭐 어때? 우리 둘 다 혼자잖아. 성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혜숙 씨에게 다가왔어요. 혜숙아, 나 진짜 미치겠어. 20년 동안 당신을 잊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혜숙 씨가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혔어요. 왜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성호 씨가 혜숙 씨의 어깨를 잡았어요. 혜숙 씨도 흔들렸어요. 평생 남자 필요 없다며 살았는데. 왜 지금이야? 왜 하필 이 사람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불 켜져 있길래.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낀 지은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지은아. 사돈어른이 비 피하러 잠깐. 아버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지은이의 등장으로 위기는 넘겼지만 이미 혜숙 씨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흔들려 있었어요. 지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와 사돈 어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요. 지은이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사돈 어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며칠 후 지은이는 엄마를 직접 추궁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사돈 어른이랑 뭔가 있어? 무슨 소리야? 처음 본 사람인데 뭐가 있어? 엄마, 나도 바보 아니야. 엄마가 남자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 혜숙 씨가 당황했어요. 지은아,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사돈어른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 왜 그렇게 어색해해? 결국 혜숙 씨가 무너져 내렸어요. 지은아, 엄마가 미쳤나 봐. 정말 미쳤나 봐. 그리고 20년 전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아버지의 바람, 힘들었던 이혼 과정, 그리고 그때 만났던 은행 직원 이야기. 그 은행 직원이 사돈 어른이었다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 20년이 지났는걸. 지은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이는 이 사실을 준호에게 털어놨어요. 준호야,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뭐라고? 무슨 말이야? 지은이가 들은 이야기를 준호에게 해줬어요. 그런데 준호도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은아,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때 힘든 시기였어. 왜? 우리 엄마가 바람을 피웠었거든. 드디어 지은이와 준호의 결혼식 전날이 됐어요. 혜숙 씨는 밤늦게까지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가장 중요한 날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내일이면 지은이가 정말 시집 가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준비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숙아, 혜숙아.
나가보니 성호 씨가 서 있었어요. 술에 취한 채로요. 사돈 어른, 이 밤중에 왜 이러세요? 혜수가, 내일이면 정말 사돈지간이 돼. 성호 씨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더 이상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잖아. 정말 안 되잖아. 성호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65세 남자가 길거리에서 우는 모습이었죠. 사돈 어른,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웃들이 다 봐요. 혜수가, 나 진짜 미치겠어. 65년 살면서 이런 감정 처음이야. 성호 씨가 혜숙 씨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서로 좋아한다는 거. 왜 자꾸 모른 척해? 혜숙 씨도 눈물이 났어요. 사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뭐야? 내 딸의 시아버지를 사랑한다니. 이게 사람 사는 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이 마음을 어떻게 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데, 엄마, 뒤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혼식 마지막 점검을 하러 나온 지은이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엄마, 사돈 어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혜숙 씨와 성호 씨가 깜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지은아, 이건.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사돈 어른이랑 뭔가 있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내일 제 결혼식인데.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혜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 웃긴 건 하필 제 시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성호 씨가 지은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 아저씨? 이제 아저씨예요? 지은이가 히스테릭하게 웃었어요. 준호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가 당신 아버지랑 사귄다고? 결혼식 당일.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이미 복잡했어요.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준호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지은이로부터 어젯밤 일을 들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사돈 어머니랑 그런 사이예요? 성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답해주세요. 준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좋아해. 정말 좋아한다.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모이고 화려한 결혼식장이 준비됐죠. 하지만 신랑 신부 양 가족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식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희는 오늘 결혼 안 합니다. 결혼식이 파탄 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지은이와 준호는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이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은이가 혜숙 씨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제 시아버지를 좋아하실 수 있어요? 지은아, 엄마가 평생 남자는 믿으면 안 된다고, 배신당하기 싫으면
혼자 사는 게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혜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엄마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은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마음을 어쩔 수 없다고요? 지은이가 히스테릭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제 인생은 뭐가 돼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제 결혼이 돌아와요? 지은이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면서요. 한편 성호 씨도 아들에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여자였어요. 착하고 예쁘고 성격도 좋고. 준호야. 근데 아버지 때문에 다 망쳤잖아요. 다 망쳤다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준호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두 집안 모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혜숙 씨는 혼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딸까지 잃었네. 성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후회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두 사람은 우연히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뭐 해요? 그냥 바람 쐬러요. 혜숙 씨는요? 저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았어요. 우리 정말 죄인이 됐네요. 그러게요. 자식들한테 이런 상처를 줄 줄 몰랐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성호 씨가 혜숙 씨를 바라봤어요. 혜숙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살자. 뭐라고요? 젊은 애들은 미래를 보고 살지만 우린 남은 세월이 짧아. 성호 씨가 혜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난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후회하지 않게. 하지만 아이들은 언젠가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혜숙 씨도 성호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지은이가 혜숙 씨를 찾아왔어요. 엄마, 지은아, 어떻게 왔어? 엄마, 저 생각해봤어요. 오랫동안.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은아, 평생 저 때문에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혜숙 씨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준호도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시간이 약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혜숙 씨와 성호 씨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바닷가 작은 펜션에서 가족들만 참석한 채로요. 결혼식 후 혜숙 씨가 말했어요. 사돈이 될 줄 몰랐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될 줄은 더 몰랐네. 성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이란 게 정말 모르는 거구나. 사실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20년 전에 서로를 위로해주던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만나서 가족이 되다니.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지은이와 준호, 이 젊은 커플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신들의 사랑을 포기해야 했어요. 혜숙 씨와 성호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 두 사람처럼 솔직한 마음을 따르는 게 맞았을까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특히 사랑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혜숙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돈이 될 줄 몰랐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될 줄은 더 몰랐네. 정말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에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운명의 상대는 아닐까요?